원장님,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몸에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게 자꾸 나요. 이런 거 없애려면 때 밀면 되나요? 아니요. 때밀면 피부 다 망가져요. 절대 때밀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가드름, 등드름, 몸에 있는 트러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다 활발해지죠. 그래서 분비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도 좀 증가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에 몸에 생기는 여드름 혹은 트러블로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가드름과 등드름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드름 그리고 등드름이라고 할 때 이 가슴 부위에 생긴 여드름 그리고 등에 생긴 여드름, 이걸 좀 줄여서 가드름, 등드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얼굴에 생기는 여드름과 생기는 원인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드름과 등드름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있고 피부 아래쪽에 털에 뿌리가 있는데요. 뿌리부터 털이 자라서 피부를 뚫고 나와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그 구멍이 모공이고요. 모공 아래쪽에 피지선이 있어서 거기서 피지를 만들어서 모공으로 피지를 계속 밖으로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공의 입구를 각질이나 뭐 이물질이나 땀이나 먼지나 이런 게 막아가지고 피지가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면 모공 아래쪽에 피지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피지가 쌓여서 약간 작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좁쌀 여드름에서 피지가 이제 세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되니까 세균이 막 증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되면 빨갛게 되고 고름이 차고 이런 염증이 심한 염증성 여드름이 돼요. 그래서 가슴과 등에 생기는 여드름도 얼굴에 생긴 여드름과 마찬가지로 이런 생기는 원인이나 과정은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가슴과 등의 피부가 얼굴보다 좀 더 두꺼워요. 그리고 얼굴과 비슷하게 가슴과 등은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지가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아래쪽에 쌓이기가 쉬운 부위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모공의 입구가 막히고 아래 피지가 쌓이고, 그래서 세균이 증식하고 조직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가드름과 등드름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바디 샤워 제품이나 또 샴푸, 헤어 스타일링하는 제품 등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들 속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품들 속의 성분들이 우리 가슴이나 등이나 이런 피부에 닿으면서 그 부위에서 작용해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당 부하지수가 높은 음식인데, 당 부하지수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대체로 빵이나 면이나 떡이나 어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혹은 마셨을 때 달달해서 빨리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음료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기름진 음식, 여기에는 뭐 치킨이나 어떤 튀김류, 그리고 고기에 있는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유제품이나 또 초콜릿,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는 또 몸에 여드름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운동이랑도 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땀과 유분이 엉겨 붙으면서 또 모공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잘 관리를 해서 이런 가드름과 등드름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청결하게 씻기입니다. 아까 여드름의 원인에서 각질 같은 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아래 피지가 쌓여서 여드름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드름과 등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적절하게 샤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20대 때 저도 가드름과 등드름이 꽤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하루에 2회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니까 확실히 가드름, 등드름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거는 젊고 피지 분비가 많고 가드름과 등드름이 많이 생기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조금 나이가 드시면서 피지 분비가 줄고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는 분들은 샤워 횟수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진 않습니다. 그럼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가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샤워할 때 샤워하는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샴푸나 바디 혹은 헤어 제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여드름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샴푸를 하고 그거를 다 헹궈낸 다음에 바디를 씻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바디를 먼저 씻고 샴푸를 하고 헹궈내면서 그 샴푸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가슴이나 등에 묻어서 나중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긴 머리의 경우에 머리를 헹구실 때 가만히 서서 이렇게 헹궈서 샴푸가 아래로 떨어지게 헹구는 것보다는 고개를 아래로 좀 숙이셔서 헹굴 때 물이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 가슴이나 등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머리를 헹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용하시는 제품 잘 선택하기인데요. 여드름을 유발하는 것을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빠져있다 라고 표현할 때 non-comedogenic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그런 non-comedogenic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런 여드름을 유발하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 이런 non-comedogenic 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꼼꼼하신 분들은 제품에 변성분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성분들 중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게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건 인터넷에 코메도제닉이라고 치시면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쭈르르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들과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표를 한번 대조해 보시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흔히 많이 쓰이는 것만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대체로 라우릭 엑시드, 미리스틱 엑시드, 팔미틱 엑시드, 스테아릭 엑시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 말고도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바디 샤워 제품뿐만 아니라 샴푸나 그리고 우리가 몸에 바르는 바디 오일 이런 몸에 바르는 몸에 닿는 모든 제품에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바디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아까 여드름과 음식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디테일한 그 음식 목록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은 당부화 지수가 높거나 기름지거나 그리고 초콜릿이나 유제품과 같은 이렇게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 섭취 빈도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운동을 하실 때 땀을 좀 잘 흡수할 수 있는 면재질로 된 옷을 입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운동하신 후에 가급적 빨리 샤워를 하셔서 몸을 청결하게 씻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땀과 유분이 엉겨서 모공을 막지 못하게 예방을 하는 게 좋겠죠. 또 추가적으로 입는 옷이나 또 우리가 잘 때 사용하는 이불이나 침구류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적당하게 잘 세척을 하시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드름과 등드름 집에서 관리하실 때 좀 주의할 점들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집에서 절대 짜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드름과 등드름의 경우에 제가 얼굴보다 피부가 더 두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지나 염증이 얼굴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집에서 짜려고 하면 잘 짜지지도 않고 힘을 무리하게 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소 침착도 더 심하고 오래 갈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가드름과 등드름을 무리하게 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저희 PD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걸 때를 밀어서 해결하면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때를 미는 것은 피부 장벽을 없애버려서 우리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세균 감염에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때는 그래서 절대 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알갱이가 있는 강한 그런 스크럽 같은 경우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드름과 등드름을 관리하실 때 바르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살리실산이고요. 두 번째는 레티노이드예요. 제 이전 영상들 모공이나 블랙헤드 관련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두 성분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각질을 좀 녹이는 효과도 있고 피지를 좀 녹여서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가드름과 등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은 그 부위에 잘 발라주시면 여드름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리실산을 발랐을 때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이런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자극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가급적 주 2회 이하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레티노이드인데요. 우리에게 유명하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스티바 A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단종돼서 구하기가 어렵고요. 디페린이라고 해서 아다팔렌 성분의 레티노이드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크리프라고 해서 트리파로텐이라는 성분의 레티노이드가 있어요. 이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도 각질의 턴오버를 증가시켜서 각질이 모공을 막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피지 분비도 좀 줄여서 여드름 발생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티노이드도 좀 과하게 많이 자주 사용하고 또 보습을 적게 하거나 그러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붉어지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또 각질이 일어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또 사용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한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존에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산화 벤조일이라고 하는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처방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과산화 벤조일은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기사로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 과산화 벤조일에서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검출이 돼요. 그런데 이 벤젠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백혈병과 같은 혈액계통의 암을
유발을 하고 또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산화 벤조일 성분의 제품은 절대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기존에 쓰는 게 있었다면 한번 성분 확인해 보시고 과산화 벤조일이라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일상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가드름과 등드름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찾으셔서 병원에서 좀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각종 여러 가지 필링이나 또 피지 분비를 줄이는 어떤 치료들, 그리고 또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처방,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드름으로 인해서 흉터가 생기거나 혹은 색깔 변화가 된 자국이 남는 경우에도 이런 것도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드름과 등드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드름과 등드름 관리가 조금씩 신경이 쓰이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의 관리 방법을 통해서 가드름과 등드름을 잘 관리해 보시고요. 집에서 일상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찾으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